오늘은 베이직 컨셉이고 인터에서 배운 내용인데 서로 용어 약자를 서로 다시 합의하기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그 용어 약자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FS라고 하잖아요. 재무제표라고 하고, 재무제표는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밸런스 시트 배웠죠?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대차대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 BS라고 해도 되고, Financial Position이라고도 해도 되고, 배웠어요. 자, 두 번째, 자, 정확한 명칭은 앞으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예요.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줄여서 앞으로 제가 저렇게 쓰면 포괄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오늘은 서로 이 보캐블러리 통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재무제표의 핵심 재무제표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changes in equity라고 보이죠. statement of changes. 4페이지에 4페이지. 본문 4페이지 가시고 본문 4페이지. 인트로 4페이지가 아니고 본문 4페이지 가셔서 세 번째가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라고 보이잖아요. 한국말로는 자본 변동표라고 하고, 그럼 제가 앞으로 changes in equity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또 제가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change란 말은 변한 거잖아요. 그럼 수학에서 변한 거를 델타라고 하죠. 델타. 안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델타 이퀄티 그러면 자본 변동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현금주예요, 발생주예요? 발생주의지만 또 현금 정보도 중요하니까 현금 정보를 주는 게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죠. 그럼 요 네 개는 대부분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숫자로 된 재무제표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나 바디라고 해요. 이 본문이죠, 본문. 그 답을 해보세요. 인터 배웠으니까. 매출 원가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스트 오브 굿솔드는 몇 번 가야 있어요? 2번 가면 있잖아요. 그 매출 원가를 결정할 때 FIFO, LIFO, 에버리지 이런 거 배웠죠. 그 무슨 방법이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면 그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는 어디서 알려줘야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설명하는 게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주석은 중요한 거, 주석은 본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에 숫자가 없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본문에 있는 거 설명하는 게 주석이다. 중요한 건 주석은 재무제표야 아니에요. 재무제표고, 이 시험의 최종 목적지는 오디시에요. 오디터 양성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재무제표를 회계감사로 갔을 때는 주석도 봐야겠지. 그러니까 오디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보고 토시 틀리는지 뭐 이런 거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일단 이렇게. 왜냐면 이게 까칠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다 봐야 되니까. 숫자를 다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문장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야 아니에요. 재무제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자 우리가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재무제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요? 회사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야? 주주 책임이야? 경영자 책임이야? 경영자 책임이니까. 그럼 경영자가 CEO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누구 보라고 작성하는 거예요? 주주죠, 주주. 그 생각을 하셔요.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주주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잖아요. 그럼 주주는 그걸 보고 뭘 결정해요? 경영자를 계속 고용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게 재무제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주는 당연히 1년 만에 주주총회 가보면 저 재무제표를 보여주겠죠. 엔비디아나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그럼 저 중에 뭐가 제일 궁금해? 주석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부터 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딱 1분 줄 테니까 재무제표 보면 어디부터 봐요? 손익계산서 보죠. 그럼 거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회계 기준은 여기 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 이익을 보겠지. 그럼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익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년도랑 비교하겠죠. 그리고 그걸 주식수로 나눈 걸 뭐라고 그래요? EPS라고 하지 않아. 그럼 어닝 퍼시어도 계속 그러면 1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재무제표 회계 기준은 전부 저기에 넷인컴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테슬라 보니까 넷인컴이 작년도보다 급등했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해도 이쁘지. 예? 근데 손실이 맞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뭘 해도 안 이쁘죠. 저걸 의사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작성해서 이걸로 얘를 평가받는 순간 저 재무제표는 CEO의 업적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규에서 규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 규제를 뭐라고 그래요? 갭이라고 하고 저 작성된 걸 검증하는 게 오디시지. 그럼 두 가지 레귤레이션이 들어간 거죠. 회계 기준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서 재무제표 신뢰성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회계 기준도 어디서 만들어요? US 갭이니까 FASB에서 만든 갭을 지금 우리가 외우는 거죠. FASB의 갭을 배우는 거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IFRS잖아요. 그럼 그거는 IASB라는 곳에서 만든 거니까 한국 거는 여기를 보는 거고 미국 거는 FASB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랑 또 디퍼런스가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US 갭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좋지만 제일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예요. 포괄 손익계산서 여기가 핵심이고 프라핏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그럼 프라핏을 제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인터 시간에 발생주의라고 배웠어요? 그 회계원리부터 배우는 거죠. 발생주의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accrual basis라고 하죠. 그럼 발생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두 달을 들었는데 발생주의가 뭔지 못하면 안 되죠. 발생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현금주의잖아요. 그 뭔지 모르지만 현금주의는 수익이 언제 기록돼요? 현금이 들어와야지. 비용은.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을 논쟁하자는 거죠. 인식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recognition이니까 그럼 앞으로 문장 읽다가 갭의 원문 읽다가 recognition이라는 말이 나오면 타이밍을 논쟁하는 거죠. recognition은 금액이 이슈예요? 시점이 이슈예요? 시점이 이슈니까 그럼 accrual basis는 revenue recognition, expense recognition 이 말이 나와야죠. 일단 주제를 그걸로 가져가셔야 돼. 그럼 배웠어요? 수익은 언제 인식해요? PO라고 배웠어요? 퍼포먼스 어블리게이션 배웠어요? 수행 의무 배웠어요? 아니면 안 다면 다 얘기해봤어요 지금. 그러면 계약서 5단계를 통해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PO를 수행해야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1월 말에 배웠어요. 그런 추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3월 현재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드밴스나 그 다음 과정은 이걸 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포자가 왜 나오냐면 과거를 복습 안 하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회포자도 과거를 복습 안 해버리면 지금 이 이슈는 이게 어려운 건지 옛날 걸 모르는 건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 이건 옛날 게 이슈가 아니고 요거의 이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비용은 언제 인식해요? 매칭 배웠죠? 매칭.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수익 비용을 대응하자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비용은 수익을 따라가는 거죠. 비용의 인식 시점은 수익에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잡혀야 매출원가 잡히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아직 안 잡히면 매출원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벤토리에다 묻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는 수익 우선주의예요? 비용 우선주의예요? 수익이 우선이죠. 수익을 먼저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다 대응되는 거를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수익이 기록된 해에 이익도 잡히겠죠.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수익을 잡은 해에 비용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럼 수익에서 비용 뺀 걸 뭐라고 그래?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크루 베이스다 이거지. 그게 왜 중요하느냐? 저게 제일 중요하니까. 재무제표 보라고 그러면 이익을 볼 거니까 이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이 회계 기준의 논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요. 이해했어요?
까지. 자, 그래서 앞으로 발생주의가 뭐냐? 그러면 수익은 언제 인식해요? PO. 근데 언제 인식하냐를 영어로 recognition이라고 하니까 revenue recognition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performance oblig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expense recognition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답하셔야 돼? 매칭 프린시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이런 대화가 돼야 돼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다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4월달 되면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제가 PO 막 얘기할 테니까 잘 따라서 복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3월달까지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상 안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40%로 간주하여 이제 알죠 이렇게.